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자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지난 18일 향년 87세로 타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 민주 양당은 벌써부터 그의 후임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번 주 중 여성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크게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에 바로 투표를 시행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19일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어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지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은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어제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가 순수하고 간단한 권력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과 상원 인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고인이 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을 강력하고 명석한 두뇌를 지닌 인물이었다며 추모했습니다. 고인이 된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소속인 베럿 판사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로서 여성의 낙태 접근권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럿을 그는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독곡물 리신이 든 우편물을 백악관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이 어제 뉴욕주와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독곡물이 든 우편물은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 적발됐었는데 이 여성은 버팔로 인근을 횡단하는 피스브리지 국경에서 미세관 국경보호국 관리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연방정부의 기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선별하는 정부 시설에서 사전 조사 결과 리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의 수가 오는 10월 10일에 21만 8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새로운 앙상블 예보 결과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앙상블 예보는 하나의 수치 모델 결과 대신에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들을 가중평균하여 예보 오차를 최소화하는 종합 예보 방식입니다. CDC의 새 앙상블 예보에 따르면 10월 10일로 끝나는 일주일 동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3,000명에서 7,100명이 늘어나 총 20만 7,000명에서 21만 8,000명의 사망자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어선 700만 5,686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4,1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일째 불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주말 강풍을 타고 모하비 사막 평원의 광활한 지역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이 확대되고 수많은 주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산불로 약 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아직도 20에서 40% 정도밖에 지나가 안 돼 피해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 현재까지 사망자는 36명, 실종자와 부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열대성 폭풍 베타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텍사스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립기상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 지역 전역에 열대성 폭풍 경보와 폭풍 해일 경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지난 18일 사망한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를 애도하는 사람들이 그의 아들 짐 긴즈버그가 운영하는 음반 사업장 밖에 꽃을 헌화하며
여성 인권 옹호자인 그녀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앤더슨빌에 위치한 긴즈버그의 아들 짐 긴즈버그가 설립한 세들렛 레코드사는 페이스북에 성명을 발표하고 긴즈버그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어제 솔저필드에서 무관중으로 개최된 첫 홈 경기에서 뉴욕 자이언츠를 17대 13으로 이겼습니다. 무관중으로 여느 때 경기와는 달리 몇 표소 문도 열리지 않았고 관중의 함성이나 혹은 대형 스크린 등도 없는 가운데 치러진 경기는 전에 있었던 경기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편 베어스 팀이 개막전을 연승으로 장식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1,402명, 사망자 14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 27만 6,452명, 누적 사망자는 8,68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일 테스트 건수는 38,011건, 현재까지 누적 테스트는 510만 5,153명을 검사했습니다. 한편 프리츠코 일리노이주사는 지난 금요일 윌 카우니와 켄커키 카우니 지역에 바와 식당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두필지 카우니 경고도 해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카고의 러시와 온타리오 코너에서 46년간 운영해온 유명한 갈비식당 로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연말에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밤과 새벽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4도.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81도, 밤 최저 57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57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준이었습니다.